안녕하세요. 닥쳐라 정치입니다.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를 고민 중이라고 밝히면서 이재명 의원을 향해서는 불출마를 하셔야 한다. 이재명 의원이 나가면 또 민생이 실종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라면서 불출마를 촉구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재명 당대표 출마를 반대하는 압박이 쏟아지는 가운데 최자웅 성공의 신부가 아주 시원한 반박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내용이 좀 길어도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문재인은 선하고 평화로운 사람이다. 그는 비권력적이었으며 그래서 대통령직을 대체로 성실하고 선하게 그렇게 수행했다. 그러나 잔인한 정치적 구조와 현실 속에서 그는 좋은 인간이었으나 사실상 소신과 철학이 강력하고 분명하며 단호하지 못한 무능한 대통령이었다. 문재인은 청와대를 떠나면서 부인과 더불어 양산에서 전임 대통령의 엄청난 연금과 특혜 속에서 모처럼 안정되고 평화로운 은퇴의 세월을 꿈꾸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잔인하게 전개되고 있다. 어쩌면 문재인은 자신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무려 40%대를 구가하면서 좋았으나 아마도 그는 그것에 취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가 인사권자와 임명권자로서 지닌 막강한 책임과 권한으로 사실상 분명한 그의 부하인 검찰총장 윤석열이 대통령이 원하는 검찰개혁의 수행자가 아니라 반대자의 역할을 거꾸로 수행 내지 집행하고 있었을 때에 그를 단칼에 자르지 못한 무능력은 아마도 천추의 한이 되고 우리 모두의 고귀한 민주주의와 그 자신의 삶과 발등을 짓는 결과로 무섭게 다가오고 있을 것이다. 사실상 지난 대선에 민주당의 실패의 제1공신과 원인 제공자는 선하기는 했지만 한없이 무능한 문재인 대통령이었고 그와 연결되는 민주당 내의 문파들이었고 그에 연결되는 그보다도 더 교활한 이낙연과 그 추종 세력들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사태의 본질의 엄중함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호도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나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이재명 때리기에 집중하고 골몰하고 있는 세력과 분파들이 있다. 크게 보면 지난 대선에서의 민주당의 패배의 첫 번째, 두 번째 패인의 제공자는 문재인과 이낙연이라고 보여진다. 둘 다 점잖고 과격하지 않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나는 질적으로는 차이가 크다고 생각된다. 문재인은 문자 그대로 선하고 의로운 인권 노동 변호사였고 그의 체질은 비권력적인 인물이다. 그런데 비슷한 듯 보일지 모르지만 이낙연은 동아일보 기자로 일생을 살았던 민환 기자 출신이다. 이낙연은 호남 특히 전남 출신이면서도 사실상 김대중과 호남의 민주주의를 위한 고난의 피어리고 아픈 투쟁에 제대로 한번 같이 살아본 인물은 아닌 것으로 안다. 민환 기자로 승승장구하다가 그는 DJ에 잘나가는 국면과 흐름의 민주당에 정치인으로 승선하면서 지사와 총리 등을 역임하다가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되었다. 그는 대선 후보가 되어서 그와는 전혀 다른 철학과 역정으로 살아온 이재명의 돌풍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전혀 철학과 소신 없는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때이른 박근혜 사면 문제로 철퇴를 맞아 사실상 스스로 추락하고 침몰한 것이었다. 그러나 전남 한평 출신과 전남지사를 역임한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무기로 삼아서 이낙연과 그 추종 세력은 이재명을 공격하는데 특히 이재명의 팩트로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그 당시의 현실에서는 놀라운 대장동 치적과 개발 문제를 사실상 국힘당 세력이 이재명을 공격하는 선을 넘어선 야비한 공격을 가했다. 당시의 선거 국면에서의 국힘당은 얼마나 환호자격하며 회심의 미소를 금치 못했을 것인가. 그것이 민주당 패인의 가장 큰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런 이낙연과 그의 세력들이 이재명 입장에서는 아픔과 억울함과 분노와 울음을 삼키면서 대선 끝까지 안고 가야만 했다. 그리고 간발의 차이로 민주당이 국힘당에게 패배하고 나자 벌떼처럼 다시 이낙연과 그 세력들은 민주당 내의 문파들과 함께 이재명을 공격하고 제거하고자 한다. 정치 현실과 권력은 무상하고 잔인한 것이어서 지극히 종이 한 장의 차이였어도 이긴 윤석열은 잠옷 화려한 대통령 내지 어쩌면 지난날의 제왕적 위세를 구가하고 떨어내고 있다. 70년간 국정의 핵심 무대였던 청와대가 날아가고 용산 국방부가 대통령 집무실이 되었다. 그리고 그간에 민간의 금기와 호기심의 대상인 권력의 현장인 청와대를 개방하여 관광지로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은 많은 대중들에게는 호사거리가 되고 그것으로 인기도 제법 높아졌을지도 모른다. 그는 가시적으로는 출근길의 기자들에게 짧은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식으로 과거의 문재인과는 차이가 나는 면모들을 과장하며 강조하여
얼마나 멋있고 개방적인 대통령인가를 보여주기에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파할 일은 그의 지지도가 제대로 통상적인 수준으로 오르지 않는 것이다. 뜻이 있는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이 아무리 가시적으로 자신을 멋지게 보이려고 노력해도 그의 속마음이나 뜻을 제대로 읽고 있는 무서운 현실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초보적 인권을 배려하고 보호 조치도 하지 않는 모자라고 잔인한 인간됨을 느끼고 보고 있을 것이다. 지난 민주당 대선 국면에서는 많은 패배의 요인들이 있겠으나 세대별 전투에서 특히 노년과 청년 부분에서 엄청난 패배를 당했다고 보인다. 물론 전통적으로 대한노인회가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60대 이상의 노년 세대가 보수적인 투표와 정치 성향을 보이는 것을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제 대한민국의 소위 100세 시대를 엄연히 맞이하면서 상당히 많은 60대 이상의 노년 세대와 집단 안에는 과거의 민주화 운동이나 정확한 정치적 인식과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본질을 지니고 있는 성층이 결코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직하고 가동시키는데 현격한 한계를 지닌 문제를 변화시키고 뛰어넘어야 한다. 청년 세대의 구조적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최소한도의 민주의식 내지 정확한 가치관과 철학보다 매우 실용적이고 타산적으로 흐르는 세태를 감안하면서도 이들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고난의 빛나는 전통과 역정의 연속선에 묶어내는 작업도 매우 필요하다. 민주당이 대선 패배 직후에 비상대책위를 비상하게 꾸렸어야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합리적인 면모는 있었을지 모르나 그 이미지로는 매우 평범한 윤호중이라는 문바의 전형 인물을 비대위원장으로 만들어 매우 기묘한 시기를 사실상 물로 만들면서 지방선거에도 참패하고 말았다. 그리고 다시 홍영표 전해철 등의 전형적인 문바들이 이재명을 집요하게 공격하면서 당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재명의 당대표 나섬을 맹렬하게 공격 비판하면서 이러다가는 당이 쪼개진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왕년의 현대의 자금줄과 축구 인기에 편승하여 대선 후보로 나선 정몽준 캠프에 몸을 담아 그 정치적 배신 행위로 유명했던 김민석이나 김민혜, 그리고 동아TV의 단골로 왔다 갔다의 기회주의의 전형으로 보이는 박용진 등등의 신세대들도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서 가세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들은 지금 민주당 당대표 선거의 인기도로 보아서는 사실상 이재명의 라이벌이나 파트너들이 되기에는 매우 유약하며 열세인 자신들의 현실과 처지를 잘 알면서도 자신들이 후보 사퇴를 천명하면서 그것을 이재명의 후보 사퇴의 명분과 공격 비판의 무기로 삼고 있다. 이재명이 완벽한 것은 아니나 그러나 현실로서는 민주당과 당면한 윤석열과 한동훈의 검찰공화국으로의 본질적인 변모를 막아내는 데에는 이재명이 살아온 삶과 그의 단호하고 당찬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재명 또한 대장동을 위시한 자신의 정치 생명을 위협하는 엄혹한 정치 현실 속에서 내일을 기약하면서 피해갈 상황이 절대로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지방선거만 해도 서울시장 선거판에서도 아무도 제대로 된 민주당 후보가 보이지 않았을 때의 송영길이 많은 비난을 무릅쓰고서도 결연히 나서서 나름대로 오세훈을 상대로 싸운 것은 선전에 속한다고 보인다. 그러나 결과만 보고서 온갖 민주당 내부의 문바들이나 비판 세력들은 마치 지난 지방선거가 이재명과 송영길이 말아먹은 것으로 공격을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며 그런 억지로 나간다면 민주당은 결코 희망이 없다고 생각된다. 다시 한번 이낙연은 워싱턴에 날아가서 우아하게 소위 연구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한국의 민주당 내부를 지난 대선 국면에서 내부 총질로 악명을 떨친 서른을 위시한 홍영표, 전해철, 김민석 등을 통해서 리모컨으로 원격 조종하고 있을 것이다. 민주당 내의 새로운 젊은 세대 리더십들도 물론 대두되고 커가야 하지만 박주민이 조금 새롭게 보이지만 그들은 더욱더 윤석열과 국힘당과의 대치 국면에서 자신들의 국민적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와 경륜과 의지를 보여야만 성장할 것이다. 아무런 대한민국을 이끌 철학과 경륜과 내공 없는 윤석열은 굴러온 커다란 대권과 제왕적인 자리와 역할에 취해 있지만 고더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눈덩이처럼 필연적으로 닥쳐오고 커질 것이다. 그는 우리 한국의 남북이 분단과 대치의 현실을 전체적으로 통일과 화해로 이끌어갈 역량도 열정도 철학도 없다. 적어도 문재인은 자신이 고향을 이북에 두고 남아한 가난한 피난민 출신으로서 나름대로 남북의 화해를 위해 억울할 만큼의 미국과 특히 북한의 어이없는 어거지들과 이해관계와 현실 속에서도 묵묵하게 인내와 성실한 노력과 십자가를 성과에 관계없이 소중하게 짊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5년간은 처음에는 평창 올림픽 직전에 무서울 정도의
남북 관계의 악화와 혹시 전쟁 발발의 위험성까지도 고조되었으나 그 이후 내내 그래도 남북 대화의 분위기가 부침은 있었으나 전쟁 위험성은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세현 전 통일원 장관의 걱정처럼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설치는 윤석열과 과거의 MB 박근혜 시대로 회귀하는 신냉전적 사고와 전략을 구사하는 청와대 안보의 핵심 김태효의 간지로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의 위험과 공포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도 있다. 아메리카의 세계 전략 일환으로 일본을 미국의 대리인으로 삼아 아시아 급동 전략을 취하고 대한민국도 그 하수인의 역할로 나토의 직간접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의 착잡함을 간과하고 윤석열은 그저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인정받는 첫 해외 나들이의 들뜸 속에서 김건희와 사실상의 속빈 화려한 외유를 즐기고 있는 현실을 통탄한다. 위기는 결단의 의지와 비상한 리더십을 요구한다. 어차피 객관적인 현실로서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사직생의 각오로 이 현실을 돌파해야만 한다. 이재명 또한 정치 생명을 걸었다는 그의 결연한 표현 그대로 내일이 없다는 각오로 새로운 민주당의 혁신을 위해 새로운 시대와 국민들의 삶과 요구에 부응하는 재창당 수준에 맞는 작업에 임하기를 바란다라면서 최자웅 신부는 민주당 수박들을 향해 지금 민주당에는 왜 이재명이 필요한지 아주 핵사이다와 같은 제대로 된 분석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수박들은 현재 우리나라가 어떤 위험에 처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는 아주 무능력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글로벌 경제위기 그리고 안보위기 상황에서 박지원이나 박용진, 김민석이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되면 그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기득권과 싸울 결단력과 추진력이 있고 서민들을 생각할 줄 아는 이재명뿐이라는 것입니다.